강연 내용 중에서 그 책임감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이거에 대해서 정리도 하면서 그때 이제 다 말하지 못한 부분을 좀 더 정리하는 차원에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볼게요. 대체 불가능한 브랜드가 되는 세 가지 전략을 얘기하면서, 사실 뭐 나만의 이야기를 가져라, 내 결국에는 그 스토리텔링이 핵심이다라는 거는 많이 듣기도 했고, 저도 물론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만은 사실 이제는 조금 너무 당연한 얘기가 돼버린 것 같고, 물론 당연한 이야기 속에 진리가 있긴 하지만 이거 외에는 뭐가 있을까 하다가 저는 거기서 책임감이라는 거를 말하고 싶었어요. 책임감이라는 그 개념이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어, 물론 강연 영상에서 소개를 했지만은 지금 좀 더 정리를 해가지고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어. 이 사람 아니면 할 수 없어. 거기에는 아니면 뭐 이 사람 아니면 안 돼. 꼭 이 사람이어야만 해. 라는 관점에서는 뭐 스토리텔링도 중요하고 나만의 이야기도 중요하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그 외에 뭐 실력? 네. 정말 이 사람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실력도 있을 수 있는데,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책임감이었어요. 책임감. 네. 엄청난 수준의 책임감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쉽게 대체될 수 없다는 개념이었고,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책임감이 뭐야, 책임감. 내가 책임지고 하겠다. 그러니까 이 일에 대해서 뭐 권한도 그렇고, 결과도 그렇고, 뭐 실수도 그렇고, 비판도 그렇고, 그 일에 관련된 모든 것을 내가 이제 감당하겠다고 하는 그런 개념인데, 결국에는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 대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왜? 왜? 그 책임이라는 거는 정말 아무나 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책임감이 커질수록 그 책임감을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그걸 품고 그걸 그 무게를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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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기 때문이에요. 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텐데, 예를 들면 뭐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이런 말도 떠오르실 거고, 아니면 본인 주변에 있는 어떤 여러 책임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떠오를 거예요. 특히 어디 뭐 장자리에 맡은 사람들, 어디 뭐 쉽게 뭐 대학생이시면 동아리 회장, 아니면 학생 회장, 아니면 뭐 고등학교 때 반장,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장들이 책임을 많이 지잖아요. 그리고 그 책임감이 부담스러워서 그 장을 하기 싫어하는 사람도 많고,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책임감이, 그래서 자, 이제 이런 걸 떠나가지고 왜 책임감이라는 게 지기 힘드냐라고 생각해보면, 굉장히 에너지 소모가 커요. 예를 들어서 이 일이 잘 흘러갔어. 이 일이 잘 진행돼가지고 그 막 결과도 막 누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보상도 받고 하는 건 너무 달콤합니다. 굉장히 좋아요. 근데 언제가 이제 문제냐면은, 잘 안 됐을 때, 잘 안 되고 뭔가 삐그덕거리고 문제가 생겨서 뭐 무마를 해야 되고, 아니면은 보상을 해야 되고, 아니면 그냥 그 어떤 비난들, 비판들, 어떤 불평, 불만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그게 누군가한테 돌아간단 말이죠.
무언가 돌아가는데 사실 그거를 수용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쉽지 않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다 이제 어떤 어, 권리를 얻으려고 하지만은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죠. 예를 들어서 어떤 행동에 대해서 그 결과에 대해 가지고 사람들이 음, 반응을 하고 비판을 하고 피드백을 주면은 그냥 그 행동을 하려고만 하지 그 행동을 통해서 얻은 뭐 결과 그러니까 어떤 좋은 거 그런 것만 원하지 어떤 힘들고 불편한 것들은 사람들이 원치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책임감이라는 거는 아무나 쉽게 가질 수 없고 그 책임감을 짊어질 준비가 된 사람들 그런 책임감을 짊어질 어떤 역량이 된 사람들은 대체 불가능한 인재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걸 확실하게 경험했고 깨닫고 있어요. 어,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블로그에다가 30살에 동아리 회장하는 이유, 30살에 동아리 운영하는 이유라는 글을 썼는데 그 글을 쓰면서 사실은 진짜 중요했던 게 바로 이거였더라고요. 거기에 썼던 거는 물론 그것도 되게 중요한 이유지만은 본질적이었을까라고 생각해보면 그건 아니었고 어, 동아리를 운영한다는 걸 통해서 저는 책임감,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순간들을 많이 겪었고, 예를 들면 어떤 사소한 결정부터 큰 중대한 결정까지 그 결정을 내가 내려야 되고, 그거는 다른 사람한테 맡길 수 없고, 왜냐면 그 결정을 내리는 순간 그 결정에 대한 책임까지 지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칭찬 받으면 칭찬 다 내가 먹고, 욕 먹어도 내가 다 먹고, 물론 칭찬을 받으면은 내가 다 먹지 않고, 이거를 같이 만든 사람들한테 이제 또 돌리는 그런 과정이 물론 있는데, 비난이나 어떤 뭐 야유, 그 부정적인 피드백들을 그런 것들은 다 온전히 내가 겪어야 되더라고요. 이게 이제 참 재밌는 경험이 있는데, 이게 어떤 저에게 그런 영감을 준 사람이 있어요. 예. 저의 이제 예전 언제라고 특정하진 않겠지만은 그 예전 직장에서 저의 상사가 이제 전화 통화하는 걸 들었는데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의 그 행동을 보면서 난 저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다라는 거를 강하게 깨달았는데 뭐였냐면 어떤 일을 했어요. 어떤 일을 했는데 그게 잘 안 된 거야. 잘 안 돼가지고 그 뭔가 막 사과를 하고 좀 해명을 하면서 이제 사과, 해명, 뭐 변명까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죄송합니다. 아, 저희 애들이 이제 잘못해가지고 좀 실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 통화하는 대상한테. 그거를 딱 지나가다가 우연히 들었는데, 일단 제가 느꼈던 감정은 뭐였냐면은, 저 사람은 저렇게 자기의 부하 직원을 파는구나. 라는 걸 느꼈고, 저렇게 팔면서, 팔린 나는 되게 보호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어. 물론, 그 잘못은 내가 한 게 맞는데, 그러니까 뭐 그게 억울하다는 게 아니에요. 억울하다거나 뭐, 불만이 있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걸 내가 잘못한 게 맞는데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면은 이게 맞는 건가? 일단 그런 생각을 처음 했었고. 음. 근데 내가 저 상사라면은 저렇게 얘기하진 않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도 했어요. 오히려 저 상황에서 저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나? 라는 생각도 했고 내가 저 사람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라는 생각을 그 짧은 순간에 그 얘기를 듣고 나서부터의 어떤 한 1, 2분 되는 짧은 순간에 예,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저 사람이었어도 내가 저 사람이었어도 저렇게밖에 말을 못했을까. 물론 이상적으로는 내가 저 사람이라면 그냥 다 죄송합니다 하고 떠안고
그러면은 내 이제 부하 직원들은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또 한편으로 미안하면서 더 열심히 하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왜 이런 걸 느꼈냐면은 사실 이제 그 전에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그, 아, 조코 윌링크라는 군인이, 전직 군인, 퇴역한 군인인데, 네이비실 퇴역 군인이 했던 테드 강연이 있어요. 거기서 했던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경험담이 저를 이제 굉장히 크게 감명을 줬거든요. 핵심은 그거예요. 그 사람이 책임을 졌어요, 책임. 큰 전투에서 많은 손실을 내고 부상자가 생기고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그 이제 비난의 화살을 자기 팀원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한테 돌리면서 느꼈던 거랑 그 후에 어떤 결과, 그것들을 겪으면서 생각했던 본인의 경험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 과연 리더라는 자리라는 거는 결국엔 자기가 다 떠안아야 되는 자리구나라는 것만 느꼈고, 그런 생각을 한 다음에 그 후에 그 제 이제 전 상사님의 그 경험도 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지금 요즘에 제가 자주 깨닫는 거는, 정말 좋은 리더가 된다는 거는 그런 무거운 책임감, 마냥 좋지만은 않은 그런, 약간 좋지만은 않다, 힘들다, 아니면은 쉽지 않다, 그런 책임감을 온전히 떠안는 거구나 라는 거를 느꼈어요. 그래서 자,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은 소수예요. 소수고, 따라서 대체하기 쉽지 않죠. 왜? 이 사람이 이런 책임감을 지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가 져야 되는데, 그런 다른 사람을 구하는 게 쉽지 않으니까. 왜? 많지 않으니까. 그게 이제 대체 불가능한 어떤 브랜드가 되는 전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정리한다고 저는 이 영상을 찍었는데 생각보다 정리하는 게 쉽지 않네요. 그래서 찍어놓고 나중에 또 다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